사실 오늘 그 모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12월 3일부터 4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12월 3일로 시계를 잠시 좀 돌리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소식을 처음에 접하셨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댁에 계실 때, 공관에 계실 때. 네. 예. 우리 사무총장이 연락을 해서 의장님 계엄이랍니다. 계엄? 아 그러니까 그 담화를 텔레비전 중계로 보시지 못하셨군요. 네, 그날은 못 봤어요. 이제 들어오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 담화를 직접 보진 못하고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됐죠.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되게 후진적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잠깐 TV 틀어서 보니까 진짜 계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바로 국회로 가셨습니까? 네. 이제 계엄을 하면 우리 경험으로는 국회의장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치가 그러니까 저희 경호대장한테 공관 앞에 누가 없는지 좀 보라고. 누구 사람이 있으면 이제 뒤로 가야 되잖아요. 뒤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쪽문으로 나가야 되나?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셔야 이게 또 공관 그 보안에. 그렇지. 실수했네. 여기까지는 공개됐으니까. 그러고서 아무도 없는 게 확인이 돼서 그게 30분쯤에 이제 확인을 해서 37, 8분에 떠나가지고 되게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까지가 한 30분쯤 걸리거든요. 그 정도 걸리죠. 근데 하여튼 빨리 가자. 국회를 갔더니 그게 55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20분이 채 안 돼가지고 정말 빨리 가셨네요. 그런데 빨리 가긴 했는데 그 20분이 얼마나 긴지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그러고 이제 갔죠. 근데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경찰차가 막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가서 야단을 칠까 경찰이 이걸 왜 막냐 그럴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관에서 계엄군을 피해왔더라고요. 경찰하고 싸우다 잡히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서 바로 차를 조금 더 국회 뒤쪽으로 조금 더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국회 문이 있어요. 저 후문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문을 막아놨는데 그걸 그냥 넘어섰죠. 계엄하면 바로 우리 생각나는 게 45년 전에 광주잖아요. 5.18 계엄이고 그때 그 군합발에 의해서 국회도 차단됐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또 목숨을 잃고 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국회가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후좌우 볼 게 없었죠. 그냥 저희가 넘어갈 수 있네 하고서 그냥 담을 넘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또 그 연세에 월담했다는 것도 기사가 되곤 했습니다. 근데 손석희 앵커님이 저보다 한 살 많잖아요. 손석희 앵커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월담했을 것 같은데. 해야 되겠죠. 저보고 그 보도에 67세 그 나이에 월담했다 이러는데 67세 쌩쌩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무튼 저 사진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렇게 연출을 해도 저렇게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국회 경비대장이 찍어줬어요. 그런가요? 혹시 이게 나중에 좀 돌이켜 보니까 이게 계엄의 전조였구나 하는 것도 있으십니까 혹시? 네, 있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 받는 거예요. 근데 축하 전화 안 하더라고요. 왜 축하 전화 안 하지? 근데 그 다음 날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그냥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거기서라도 축하한다 그러면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 막수하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서늘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1위와 2위가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모른 척한다? 서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의장님 아니죠. 저는 잘 아는 예. 척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부터 해서 국회에서 제일 큰 일이 국회 개원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역대 국회 중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대통령 안 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9월 1일 할 테니까 무조건 할 테니까 오시든 말든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시라고 그래라. 근데 결국 안 왔죠. 예. 개원식에 안 온 거는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죠.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처음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정연설을 이제 9월 말인가 했는데 예.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예. 결국 또 안 왔어요. 아니, 그때 윤 대통령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국회 가면 그냥 야유들하고 이게 대통령이 그래도 가면 국회에서는 그래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건 이제 맞는데요. 대통령께서 야유를 받지 않도록 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도 좀 만나고 국회의장도 좀 만나고 예. 서로 존중해야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국회에서 낸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이 너무 작고 예. 특히나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껏 역대 정권의 대통령이 자기 친지나 또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게 계속 거부가 되니까. 뭐 DJ 때도 그랬고 YS 때도 그랬고 그런 예는 그럼요.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제가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셔라.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셔라. 예.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당하고 이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결국은 계엄을 생각하면서 했던 태도들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계엄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김영현 국방장관은 그 당시 국회 나와서 그게 뭐 현 시대에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한 바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그래도 일말의 그 어떠한 가능성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지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사무총장이 계엄 전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계엄 운운할 때 예. 그 음악 조사하고 본인이 또 정보장교도 했고 예. 그래서 저한테 늘 의장님 계엄이 일어나면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어요. 사무총장이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도 이 계엄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예. 대해서는 한번 봐놓을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지만 그거 우려지. 누가 그런 짓을 할까 하는 정도 생각을 예. 했던 거죠. 사실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나름의 어떤 학습을 하고 계셨다는. 네, 준비는 했죠. 예.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 들어가셔서도 체포당한다는 걱정은 안 하셨습니까? 했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넘어간 시간을 보니까 10시 58분이더라고요. 예. 한 11시 한 5분쯤 제 방에 들어가서 들어와 있는 참모들 다 소집을 해서 다시 절차 확인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담화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방송도 없어서 우원식 TV로 했어요. 아 유튜브로. 유튜브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장실에서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일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싶어서 거기가 3층이거든요. 5층으로 올라갔어요. 네. 5층에 한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앞에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숨고 대신 5층에 있는 불을 다 켜라.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니까. 그래서 예. 거기서 한 20분쯤 있었죠. 첫 번째 의장님을 보호하겠다는 생각 속에서는 의장님을 의장실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로 모시면서 국회 본관 전층에 불을 다 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를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조치를 취했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계엄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안에서 일단 걸어 잠그세요. 닫고 걸으세요. 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12시 한 20분쯤 과반이 넘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5층에서 내려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죠. 예.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얘기하기를 이게 무슨 그 경고용 혹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계엄이었지 그 금방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아주 적극적으로 군대를 투입하거나 했으면 이게 계엄이 중간에 끝났겠느냐라는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앞뒤가 잘 안 맞는 게요. 예. 근데 그러면 왜 국회 문을 막습니까? 예.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왜 막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첫 절차를 시작하고 그게 28분인데 33분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잖아요. 예.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옵니까? 계엄군들이? 그거는 뭔가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든지 예. 그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예. 1시 1분에 했죠. 1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국회의장 공간 앞에 계엄군을 배치를 했어요. 예. 그건 2차 계엄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잘못 판단하고 빨리 집에 들어오면 잡아가려고 했든지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내가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으니까 끄집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더 맞다고 봐요. 예. 제가 원래는 12시 28분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 주겠다. 1시간에 다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1시 반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게 28분인데 33분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얘기를 안에서 듣고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본청 예.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사정이 변경됐다. 예. 유리창이 깨지고 계엄군들이 본청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30분 땡긴다. 그게 1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1시로 정해놓고 만약에 문이 부서지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48분에 개회를 하고 50분에 안건이 상정되고 그 10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바로 상정하려고. 예. 그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총을 쏘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문을 부시는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총을 쏘든지 문을 부시든지. 잠깐 좀 계세요. 이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사실은 1분 1초가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한 유명해진 장면은 의장께서 이거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건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어떤 그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초조하진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다급했죠. 예. 제가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장도 급하다. 안건을 만들어서 의안과에 내고 의안과에서 정리해서 이게 본회의장의 전광판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예. 그럼 그게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 언제 올라올지 아는데 한 50분쯤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48분에 개회를 해놓고 50분에 안건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만약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즉각 상정해서 상정하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질문은 제가 별로 사실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우 의장께서 기다려라.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가령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끌었다면 그 10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뭐 치고 들어오고 그죠?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 의장께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 상황에 그 말씀 대해서 제가 안 드렸습니다. 네, 바깥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귀를 활짝 열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바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에 있어서 눈으로 보진 못합니다만 예, 예. 상황이 아주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깥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예. 상황이 어떻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간 겁니다. 예.